이제 간단하게 그러면 저기 그 복습을 하고, 이제 지방에 대해서 이제 식이를 하려면 좀 어려운 게 사실 지방이에요. 지방하고 이제 탄수화물에서 이제 지방을 좀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해서 이제 이런 시간을 지금 두 번째 시간 발휘했는데, 오늘은 주로 이제 콜레스테롤 그리고 중성지방, 어쨌든 콜레스테롤 이제 위주로 이제 얘기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이게 오늘 이거 기사거든요. 그래서 계속해가지고 사실 이런 연구 결과들, 이게 뭐 보면 이제 이쪽 국제학술지에 이제 실렸다고 해서 이게 오늘 기사예요. 오늘 기사. 유방암을 대상으로 이제 한 건데, 유방암이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체중 조절하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다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이제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그렇게 했고, 되게 이제 과체중이나 비만이 이제 유방암 환자의 암 재발에 전혀 영향을 미쳐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연구 결과들이, 이건 이제 대학병원에,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 가정의학과에서 이제 진행을 한 건데, 그쪽, 그래서 시기가 우리가 지중해식 시기, 이렇게 이제 해놓고서 이제 여기 설명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가지고, 채소나 과일, 그리고 이제 뭐 콩류나 통곡물 등을 매일 섭취하는 식단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우리 알잖아요. 뭐 요거트도 왜 그리스식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 말하는데, 사실 뭐 꼭 지중해까지 갈 거 없고, 우리나라 이제 전통 식단, 우리나라 이제 원래 이제 뭐 여러 가지 채소나 그런 이제 나물 위주, 이제 사실 이제 거기서 탄수화물만 좀 조절하면, 탄수화물 좀 섭취는 사실 많죠. 아니면 이제 탄수화물 중에서 우리가 흰색 그 정제된 그런 쌀이나 뭐 이제 그런 것들만 이제 좀 뭐 다른 걸로, 다른 이제 탄수화물 종류로 바꿔주면 사실 뭐 훌륭한, 우리나라도 이제 전통 그 식단 자체도 건강식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얘기한 걸 이제 했으니까, 이만큼 식단이 사실 암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대사치료의 중심이 되는 게 이런 식단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얘기를 할 거고, 이 지질이라고 했죠. 지질. 우리가 지방이라고 그냥 얘기할 때, 이거 엄밀히 따지면 지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엔 이렇게 그때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이제 중성지방,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콜레스테롤, 여기 들어가 있어요. 여기 스테로이드에 들어있게 되면서 콜레스테롤 여기 이제 속해 있거든요. 이제 요걸 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이것을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빨리 이거 이제 어떤 건지 한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거 사실 이런 거 알면 좋지만,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그냥 어떤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어떤 거기 성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고 이런 데는 사실 연관된 게 이제 중성지방하고, 그리고 콜레스테롤 정도, 그 정도 알면, 그리고 이제 중성지방 하면서 이제 지방산, 이런 걸 좀 알아두면 좋겠죠. 그래서 중성지방, 이게 중성지방이에요. 그래서 TG라고 된 거. 트리글리세라이드 하죠. 그때 뭐라고 그랬죠? 지방산과 글리세롤이 결합된 거. 이게 이제 정의라고 했어요. 지방산에 글리세롤 글리세롤 하나에 세 분자의 지방산이 에스테르 결합된 거. 그래서 글리세롤을 그때 알코올 한 종류라고 그랬고, 이제 지방산이 사실 중요해요. 이 개념을 잡아놓는 게. 그래서 지방산인데, 어쨌든 지방산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탄소 원자가 이렇게 사슬 모양으로 쭉 연결된 거예요. 탄소가 이제 여러 개, 4개에서 28개까지 짝수 위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된 거고, 대부분은 탄소수가 18개, 우리가 알고 있는 지방이라고 하는 거, 이제 그 정도 됐다 정도 알고 있고, 그게 어떻게 됐다? 이 에스터 결합이라고 해서 이 화학적인 거기 때문에 그때 제가 설명하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이제 그 화학적인 거기 때문에 그냥 이런 이제 그 정의만 좀 알아두시고, 제가 지난 시간에 좀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그래서 설명했고, 자, 이제 지방산 종류도 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방산 종류 중에서 우선은 아까 말했죠. 탄소수를 중심으로 해서 탄소의 숫자로 이렇게 사슬이 짧냐, 기냐, 이렇게 나뉘어요. 짧은 사슬, 중간 사슬, 긴 사슬. 그래서 여기 영어로 보면 여기 뭐 숏체인, 미디엄 체인, 뭐 롱체인에서 앞에 따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때 알고 있는 거, 그래서 MCT 오일,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 이제 또 그 유행하거든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게 딱 봤을 때, 이거 무슨 오일이야? 라고 이제 감을 잡으려면 이거를 이해해야 돼. 그래서 이게 지금 중간사슬, 근데 중간사슬, 그러니까 이 탄소의 개수로 이게 한다는 거, 탄소가 쭉 연결돼요. 이게 이제 화학적으로 이제 풀어본 거예요, 이게 지방산.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중결합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포화지방이냐, 불포화지방이냐 나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중결합이 있는 게 불포화지방. 그 정도로 알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불포화지방 중에서 우리가 필수지방산이라고 하는 거,
필수 지방산, 앞으로 그러니까 필수자가 붙으면 우리 몸에서 못 만들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되는 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 필수 지방산. 여기 필수 지방산에 들어가는 게 그 유명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오메가3, 오메가6 이런 게 필수 지방산이에요. 응?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사실은 왜 오메가 자가 붙는 것까지 사실은 다 설명했어요. 한번 보세요. 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걸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트랜스 지방이라는 걸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트랜스 지방인 거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거 마가린이죠. 마가린 같은 거 원래는 그 불포화 지방이라서 액체인데, 액체다 보니까 불편하니까 조금 이제 고체로 만들기 위해서 수소를 첨가한, 인위적으로 첨가해서 만든 걸 이제 트랜스 지방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트랜스가 왜 붙었냐는 걸 때 이걸로 설명했어요. 트랜스 지방. 요 이중 결합을 중심으로 해서 수소가 같은 쪽에 있냐 반대쪽에 이렇게 붙어 있냐에 따라서 이걸 이제 화학적으로 이제 그 용어를 붙인 게, 이걸 시스형, 이거를 트랜스형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트랜스 지방이다. 수소가 양쪽으로 이렇게 갈려요. 이렇게 이해되죠? 이중결합. 요거 이중결합 기준에서 수소가 같은 쪽에 있잖아. 이걸 시스형이라고 그래. 우리가 이성질 얘기할 때. 그리고 요거는 이중결합 중심으로 해서 엇갈리게 있는 거. 그래서 트랜스 지방이라다. 이 정도 그냥 알고 있으면 그냥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알고 있는 것들, 딱 땡기는 것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트랜스 지방이 들었기 때문에 뭐 알아서 하세요. 이걸 뭐 이제 나는 그래도 먹겠다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뭐라고 그랬죠? 트랜스 지방은 원래는 불포화 지방인데, 불포화 지방을 수소 첨가해서 했는데 성질은 포화 지방 성격을 가져요. 그래서 몸에 안 좋다고 하는 거고, 더군다나 거기다가 포화 지방보다 더 나쁘게 된다고 얘기했죠. 그건 이제 LDL뿐만 아니라 HDL까지 문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포화 지방보다 오히려 더 트랜스 지방이 더 안 좋다, 더 나쁜 녀석이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 여기까지 한 거고, 요거 이제 이렇게 하니까 한번 정리하고, 요거 보면서 정리하고, 이제 한 이 정도는 좀 알아두면 좋아요. 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얘는 무슨 지방일까? 이제 이런 거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표 좀 간단하게 나와서 한번 이거 천천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걸 지금 지방이라고 얘기했는데, 엄밀히는 지방산이죠. 지방산. 제가 지난 시간에서 지방산, 지방 뭐 이런 용어들을 좀 이렇게 정리했는데, 어쨌든 지방산인데, 자, 크게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 나눈다 그랬죠?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우리가 딱 고기, 무슨 지방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고기? 포화지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육류. 올리브 어디에 들어가죠? 불포화인데, 불포화도 보니까 두 개로 나뉘어. 단일, 다가. 하나. 그러니까 이중결합이 아까 있으면 불포화라고 했죠. 화학적으로. 그래서 이중결합이 하나에 있어서 단일인데, 그때 올리브는 여기 단일 불포화에 들어가요. 올리브. 여러분 이것도 많이 가끔 먹지 않아요? 아보카도라는 거 요즘? 아보카도도 여기 속해. 괜찮은 거네, 아보카도도. 그치? 먹으면 좋은 거네. 그것도.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까 말했지만 3, 오메가6 얘기하는 것들. 얘네가 사실은 이름이 붙어 있어요. 리놀레산, 알파 리놀렌산. 그래서 이제 그냥 우리가 그냥 별명처럼 쉽게 오메가3, 오메가6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생선.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고등어 정어리, 연어 이런 거 이제 등푸른 생선이나 이런데 오메가3가 풍부하다고 알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런 거 들어봤어요? DHA, EPA. 유명하죠? DHA, EPA. 유명하다고, 저런 것들이. 그 안에 있는 성분으로서.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오메가3.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동안 뭐 지금도 쓰는 사람이 뭐 있을 테지만, 제가 절대 이제 암 환자분들은 이제 쓰지 말라고 하는 기름들. 집에 뭐 식용유 쓰는 거 무슨 기름 써요, 주로? 옛날부터 많이 썼던 게 식용유 뭘로 만들었지? 원래 전통적으로 식용유 하면 요즘에야 이제 뭐 여러 가지 나오지만, 옛날에 콩기름 많이 썼나? 콩기름 많이 쓰고 해가지고 뭐 이제 요즘 뭐 또 뭐 몸에 좋다고 까놀라유 뭐 이렇게 나오고 막 하는데, 어쨌든 대체적으로 이런 식물성 식용유가 몸에 좋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상식을 깨는 거죠. 이게 오메가6에 들어가는데, 이 오메가6 종류는 여기 보세요. 오메가6 비중이 높으면 뭐래요? 염증 반응.
염증은 아주 안 좋다고 제가 대사치료에서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혈당 높은 것도 안 좋고 염증 생기는 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암과 관련돼 있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암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자꾸 거기서 포커스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메가6 비중이 높은 염증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식물성 기름 저거 계속 쓰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암 환자분 진단 받으면 다 치워버리라 그랬죠. 아, 그럼 뭘 써요? 아마시유? 아마시유. 그러니까 아마시유 물론 좋아요. 아마시유가 여기 오메가3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름이 헷갈리다니까, 저게. 내가 이게 통상 이렇게 뭐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다 알고 해도 막상 하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뒤에서 얘기할 겁니다. 이제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러면 어떤 기름 써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저기 뭐 그래도 그런 기름 요리 우리가 맨날 삶아 먹고 그럴 수는 없잖아. 구워 먹고 할 수는 없잖아. 삶는 게 좋다고 해가지고 그래도 가끔 기름에 하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기름을 써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 실생활 적인 게 여기 나온다니까. 지금 일단 아마시유 나왔어요. 근데 어떤 기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올리브유. 네, 올리브유 괜찮아요. 올리브유 괜찮아요. 그래서 그때 지난 시간에 제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그래가지고 그거 한번 설명한 적 있죠. 그 이유가 있어요. 또 올리브유 또 어떤 게 좋을 것 같아? 식용유보단 난 거. 그런 게 이제 이거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자, 포화지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다시피 고기나 버터, 그렇죠? 이런 것들 그냥 빠르게 에너지 활용해서 이거는 지금 이제 저게 원래 저탄고지 그 식단법이 있어요. 그 저탄고지 식단 그 소개한 책이기 때문에 또 암과는 약간 좀 달라요. 그걸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리 암 환자분들은 일단 저탄고지가 중심이기 그것도 기본적으로 가야 되지만 저탄고지,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이 높인다라는 그런 이제 식이요법이죠, 일종의. 여기 보면 또 그 중에서 여기 보면은 오메가3 풍부한 여기 고기는 있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목초를 먹인 고기. 목초를 먹인 고기는 또 오메가3가 풍부하대요. 그래서 저런 고기는 먹어도 되겠네요, 조금. 우리 근데 아예 내가 뭐 채식을 하겠다가 아닌 이상 저런 거 정도는 괜찮아요. 그럼 어쨌든 이제 저런 것들을 이제 좀 봐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근데 목초를 우리나라 한우 비싸고 좋죠. 맛있다고 해서 먹죠. 우리나라 한우 목초 먹고 커요? 그런 걸 알아야 되니까. 우리나라 한우는 목초 먹고 크지 않죠. 뭘 써요? 사료, 곡물 사료. 미국산, 우리나라 한우 다 곡물로 키워. 어디가 목초를 키우죠? 호주산. 지금 뉴질랜드 호주산. 거기 보면 그 풀을 먹고 목초가 풀. 그래서 뭐 영어로 grass fed라고 그래요. grass fed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물론 호주산이 또 다 그렇지도 않아. 보면 진짜 그 중에 있어야 돼.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유기농 뭐 그것만 해서 뭐 키운 뭐 해가지고 사실은 그런 걸 먹을 수 있으면 좋죠. 맛은 좀 떨어진대요, 사실. 맛은 이쪽 곡물로 먹인 그런 게 맛이 더 있대요. 한우나 그래서 미국산 이런 맛이. 근데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이제 개인 취향이니까. 근데 대체적으로 그렇대요. 근데 건강을 따졌을 때는 이제 그런 호주산, 목초를 먹인 고기.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죠. 트랜스 지방 아까 얘기했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음식이라는 게 우리가 오메가3만 딱 뽑아가지고 만드는 그런 약물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이상 예를 들어서 이거 볼게요. 여러분들 아마시유 아까 나왔죠? 아마시유 보면 요 파란 색깔 요거 보면 이게 오메가3가 풍부한 거 맞아요.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그것만 있어요? 이게 보면 여러 가지 섞여 있어요, 다. 오메가6도 있고, 여기 보면 불포화, 포화 해가지고 다 그래, 다. 올리브유도 마찬가지야. 올리브유는 오메가3 요거밖에 없어. 대부분이 보면은 요게 이 노란 게 뭐예요? 불포화 지방산. 아까 얘기했죠? 불포화 지방,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몸에 좋다고 하는 거, 예를 들어가지고, 또, 우리가 또 말하는 게 뭐예요? 연어 같은 거, 연어. 이것도 보면은 여기 오메가3가 이 정도고, 다 이제 오메가6도 섞여 있고, 어떤 건 아예 오메가6가 많은 것들, 여기 보면 해바라기 씨유, 옥수수유 같은 거, 이런 식물성 기능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다 섞여 있죠. 그 중에서 어느 게 좀 많으냐, 이제 그 비율이 중요하다. 비율. 그래서 오메가6는 무조건 나쁘고 오메가3가 무조건 좋아서 이것만 한다. 사실 그것도 좀 잘못된 얘기고 비율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처럼 그냥 이렇게 막 먹으면 사실 오메가6의 비중이 거의 20대 1 이상으로 많이 섭취하게 된대요.
그래서 신경 써서 오메가6를 줄이고 오메가3를 늘리는 방향으로. 되게 1대 4에서 뭐 한 1대 7 정도, 6, 뭐 그 정도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오메가3 풍부한 게 뭔지 좀 알아가지고 하는 게 좋죠. 특히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여기 혹시 유방암 있으신 분들은, 유방암도 이제 대부분이 사실 그런 고위험군이라 할 때는 이 아마씨유 있잖아요. 아마씨유. 그래서 아마씨유가 거의 뭐 유방암에 좋다고 이제 알려져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오메가3 비율이, 신경 써가지고 저런 거, 아마씨유나 아니면 아마씨 자체를 먹으라고 하죠. 여기 다시 나오죠. 오메가6는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피하는 것이 좋다 나왔고,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먹을 거 하세요? 아까 이제 코코넛 오일, 특이한 게, 요거 코코넛 오일 좀 특이해요. 얘가 지금 식물성이잖아요. 식물성인데, 아까 여기서 요거 안 나오는 것도 어디에 들어가냐면, 여기 보세요. 고기라고 알고 있는 포화지방에 들어가요, 코코넛이. 코코넛 오일. MCT 오일이라는 게 코코넛 오일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식물성 기름이지만 코코넛 오일은 포화지방에 들어가요. 코코넛 오일이. 그걸 하나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코넛 여기 보세요. 이게 코코넛 오일 비율 봐봐. 여기 요 색깔. 이게 보면 포화지방산이에요. 포화지방산의 비율이 많아. 하지만 아까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럼 기름 못 써요 했을 때 실제적으로 이 코코넛 오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식용유로 쓸만해요. 왜? 식물성 기름이지만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용해도 무방하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고, 코코넛 오일, 근데 올리브유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차라리 예를 들어서 버터나, 근데 버터도 물론 이제 유제품 피할 때는 뭐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버터나 라드 같은 차라리 그런 포화지방이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오메가6 그가 하는 그런 식물성 기름을 쓰지 말라고 하냐면, 그때 뭐라고 했죠? 불이 닿으면 산패된다, 산패. 그럼 더 안 좋아진다. 그래서 식물성 기름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리고 MCT 오일이라는 거는 이제 그 중에서 중사슬 지방산, 중사슬.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아까 말했는데 내가 사실 그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 왜 중사슬 지방산 요즘 얘기가 나오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분해 과정, 이게 사슬이 중간이에요, 중간. 사슬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롱체인, 그 긴 체인이라서 이거를 우리가 에너지로 만들려면 좀 시간이 걸리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중사슬 같은 경우에는 분해 과정 거치지 않고 바로 에너지를 쓸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케톤식이라고 해가지고 그 케톤을 바로 케톤화 시켜가지고 이거, 된다는 그런 이점 때문에 사실 요즘 이제 이런 중사슬 지방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얘기했지만 방탄커피 나올 때 그런 것도 사용한다고 그랬었고,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중사슬 저런 거에 대해서만 한번 얘기는 한번 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올리브유나 아보카도 같은 경우에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랬죠. 그래서 생으로 먹어도 좋고 발연점이 높아 산패가 잘 안 되고 고온 조리도 가능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또 가능한 거예요. 그 정도 알고 있으면 되고, 그리고 제가 요거 이제 식단 가이드 정리한 것 중에서 한 지방 부분만 좀 발췌했는데, 자, 지방이 그래서 질 좋은 지방, 필수 지방산을 500에서 900 칼로리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기름 참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돼. 좋은 기름을 먹어야 돼. 응? 지방 뭐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세포로틴하고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올려요. 그 중에서 아까 말했죠, 이제 아마시아와 같이 우리나라 가는 게 들깨예요, 들깨. 오메가3 볶지 않은 거.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볶지 않은 거. 산패된다니까, 저런 거 볶아버리면. 볶지 않은 거 혹은 아마씨 기름, 그리고 코코넛 오일은 열을 가해도 파괴되지 않는다고 아까 얘기했고, 왜 아까 이제 포화지방이라 그랬죠. 코코넛 오일 여기 포화지방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유기농 버터도 뭐 한번 쓸만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내가 암을 아직 진단받지 않거나 하는 분들은 유기농 버터 같은 것도 이제 할만하고, 그 다음에 동물고기나 생선에 들어있는 기름, 이것도 이제 먹을만 하긴 한데, 만약에 내가 암치료에 있어서 내가 좀 채식을 위주로 좀 많이 갈 예정이다 하면은 사실 저거는 약간 논쟁이 좀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어쨌든 좋은 기름, 필수 지방산, 이걸 좀 먹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고, 자, 여기 보면 이게 뻔한 얘기도 나오죠. 채식 위주로 유기농으로 이제 주로 하는 게 좋긴 좋은데, 가공 음식, 섭취 절대 금지로 우리가 밀가루나 설탕, 우유 포함 음식을 뭐 글루텐 염증반응이 있기 때문에 절대 금지. 그때 뭐 하지 말라고 돼 있고, 식물성 기름도 금지하라고. 식물성 기름도 금지하라고. 여기 나오죠. 식물성 기름, 오메가6 지방산, 몸의 염증 반응을 계속 증가시켜서 특히 열감은 또 산패된다. 더욱 좋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혹시 그걸 쓰고 있으면 식물성 기름 쓰지 마세요.
이론적으로 저런 거니까 굳이 나쁘다는 거 할 거 없잖아, 그죠?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콜레스테롤 이제 요거 얘기를 할 건데 좀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콜레스테롤. 자, 대표적으로 큰 제목 위주로 넘어갈게요. 콜레스테롤은 무조건 먹는 거에서 섭취한다고 알고 있지만 오히려 간에서 70에서 80%가 만들어집니다. 20, 30%만 음식에서 얻고. 응? 콜레스테롤은 뭐냐? 우리가 아까 말했죠. 스테로이드. 구조는 스테로이드. 일종의 그 지질의 한 일종인데 스테로이드 구조를 갖는 유기물 정도로 정의가 돼요. 그래서 이런 스테로이드 기본 골격을 지금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하는 역할이 크게 4가지 성분의 원료가 된다. 첫 번째는 세포막, 세포를 둘러싸는 세포막을 구성을 해요.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콜레스테롤 나쁜 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포막 구성 성분 되고요. 두 번째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연료가 돼요. 원료. 스테로이드 호르몬에는 뭐 부신피질 호르몬, 거기 성호르몬 다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이거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게 스테로이드 호르몬, 여기가 남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 다 만드는데 재료가 뭐다?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다가 여기 보면 담즙산의 원료도 돼요. 담즙산은 뭐냐면 주로 담즙산이 나와야 우리가 지방을 먹었을 때 그걸 소화를 시켜요. 그리고 비타민 D, 중요하다고 하면 비타민 D의 원료가 돼요.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이런 것들이. 자, 그리고 또 이제 요게 좀 우리가 이제 헷갈려 하는 건데, 콜레스테롤이 그러면 지방이잖아요. 지금 보면. 이렇게 말해서 지방이야. 근데 이게 이제 콜레스테롤을 운반하는데 우리가 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주성분이 물이에요. 그럼 상식적으로 이게 기름하고 물은 섞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자, 여기 보면은 굉장히 이제 오묘하죠. 그럼 그 기름, 콜레스테롤을 운반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LDL, LDL, 나쁜 콜레스테롤, 이런 거. 그 다음에 이건 좀 어색할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뭐 카일로 마이크론이라는 게 있고, LDL을 앞에 V자를 하나 붙여서 VLDL이라는 게 있고, HDL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혈액검사, 나 콜레스테롤 검사해 주세요 하면 나오는 것들이잖아, 이게.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리포프로테인이라서, 리포 단백질이라고 불러, 이거를. 리포는 기름, 단백질. 같이 이제 섞인 거야. 섞여서 얘는 물에 녹아. 물에 녹아요. 원래 기름은 물에 안 녹는다고 그랬죠. 이 성격을 이제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리포프로테인에 속하는 게 이제 요 4가지 정도 되는데, 현재.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역할이 좀 달라요.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먹으면 주로 이제 카일로마이크론으로 이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엔 간에서 아까 뭐랬어요? 콜레스테롤 간에서 만들어진다 그랬지. 간에서 만들어진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을 함유하는 게 VLDL인데 주로 중성지방.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VLDL 중성지방, 운반한다. 그 다음에 LDL은 VLDL에서 중성지방 빠지는 거 주로 콜레스테롤을 많이 함유한다. 그래서 LDL이 하는 역할이 원래는 중요한 역할이에요. 콜레스테롤을 운반해주는 역할이 원래 LDL이 이렇게 나쁜 애 아니야, 사실은. 그러니까 무조건 나쁘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역할을 보라고. 그리고 얘 HDL, 고밀도 지방 단백질이라는 거, 얘는 뭐 하는 애냐? 콜레스테롤 회수하는 애가 다니면서 남아있는 애들 다시 회수하고.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좋은 콜레스테롤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끼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중성지방은 그럼 뭐냐? 중성지방, 아까 지난 시간에 그때 했듯이 이게 T지라고 된 건데, 얘를 이제 아까 이건 다 했었고, 결국엔 중성지방도, 활동을 위한 에너지원이나 여러 가지 해가지고 사실 지방도 굉장히 중요하죠. 얼마나 중요해, 사실 지방도. 근데 아까 뭐라 했어요? 지방을 운반하는 게 VLDL이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혈액검사 했을 때 중성지방 혈액검사 딱 나오는 거, 중성지방 수치가 이러네요. 그때 체크하는 게 이 VLDL 수치예요. VLDL 수치가 바로 중성지방 수치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좀 최근에 나온 얘기들이에요. 이게 최근에 나온 얘기들인데, LDL 자체가 나쁜 애는 아니야.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생활습관 여러 가지 안 좋고 하다 보면 LDL이 산화가 되면, 산화 LDL이 되면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맥경화 원인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콜레스테롤 낮추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동맥경화. 쉽게 말해서 혈관의 건강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심장 문제 생기고,
그래서 저기 콜레스테롤 자꾸 낮추자고 하는 거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핵심은 그거고 LDL 콜레스테롤은 자체로 나쁜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콜레스테롤 운반할까 중에 역할을 분명히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에는 근데 이제 이게 산화가 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산화가 됐을 때 그때 이제 안 좋은 역할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LDL. 그래서 LDL을 무조건 낮추는 것도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산화시키지 않고 이제 하는 게 중요한 거고 우리가 정어리 고등어 아까 말했지만 좋은 거지만 이런 것들이 쉽게 산화가 돼. 그래서 빨리 먹어야 돼. 이렇게 하기 전에. 그래서 산화가 되면 산화 LDL은 그러니까 LDL이 있고 이제 산화가 된 걸 자꾸 이제 해야 돼. 이렇게 되면 성격이 달라서 백혈구 활성화돼서 대식세포가 모여든대요. 그래서 대식세포가 모여들면 그때 혈관 벽에 이렇게 이제 혈관에 혹 같은 플라크라는 거 그걸 껴가지고 이게 바로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는 거고 HDL 아까 뭐라 그랬죠? 콜레스테롤 어쨌든 간으로 다 여분의 콜레스테롤 회수하기 때문에 일종의 청소를 해주는 거예요. 혈관 청소. 그래서 얘는 좋은 콜레스테롤 정도로 얘기를 해주는 거고 이거 보세요. LDL인데 앞에 뭐가 붙었어? 스몰 덴스 LDL.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저게 LDL에도 종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몰 덴스를 해가지고 뭐냐면 크기가 스몰 작아 더 작아 그리고 덴스 더 단단해. 얘는 LDL보다 쉽게 산화 변성이 일어나서 이게 증가하면 동맥경화 위험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저걸 따로 이제 검사하는 방법도 이제 있어요. LDL만 하는 게 아니라 그 LDL 중에 이제 이 SD, LDL이라는 개념이 새로 이제 요즘 최근에 생겨났고, 그 다음에 요거 RLP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이제 아까 말한 이제 카일로 마이크론이나 VLDL에서 중성지방 빠져나가고 남은 걸 말하는데 그냥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마찬가지 대식세포, 아까 말한 그 백혈구증 대식세포 먹어 치워가지고 플라크가 생기기 쉽다. HDL을 올리는 방향으로, HDL을 올리는 방향으로. 근데 사실 약은 없어요. 올리는 방향.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들이 생겼다는 걸 좀,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중요한 게 이제 생활습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우리가 콜레스테롤 낮추는 약물 아시죠? 대표 쓰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스타틴 계열, HMG, COA 그 스타틴 계열 그게 있고, 제가 이걸 한 거 이유는 그 다음에 중성지방 낮추는 거 중에서, 여러분 중성지방 높아. 검사했는데, 낮추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기 보면 고도 불포화 지방산, 즉 오메가3가 중성지방 수치를 낮출 수 있어요. 오메가3가. 그래서 오메가3가 그 약물로 나온 것도 있어요. 아주 높은 사람들 위해서 처방되는 약물도 있어요. 오메가3. 그 정도는 그냥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콜레스테롤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했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옛날 그냥 그 기준만 생각해가지고 무조건 LDL은 나쁜 거라서 낮추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제가 오늘 한 게 약간 좀 생각을 좀 약간 좀 달리 해서 좀 HDL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리고 이제 이쪽을 좀 낮춰주는 여러 가지 약물, 근데 물론 뭐 약물 무조건 나쁘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좀 떨어뜨릴 수 있는데, LDL만 딱 타겟해서 옛날처럼 LDL만 높다 해가지고 무조건 그걸 약물 쓰고 낮추는 게 요즘은 이제 방법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가 돼요? 왜 LDL도 어느 정도 필요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낮추는 게 그게 답이 아니라니까? 분명히 필요한 애고, 근데 LDL 중에서 좀 안 좋은 역할을 하는 게 뭐라 했어요? DSLDL, 저기 SD, 스몰 덴스, SD, LDL이란 거, 그리고 아까 RLP란 거, 이런 것들이 더 요즘 새로운 개념으로 이제 연구가 돼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걸 좀 구분을 해야 된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